김태상 교수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저랑 뒷얘기를 하다가 다음 게스트가 나왔는데 순간 정말 길어졌습니다. 축구 얘기하려고요. 예, 언제나 부르면 아무리 짧아도 달려오는 두 분의 백수 한준희, 박문성 전 해설위원이라고 하죠. 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박 의원님은 저 2경기 중계했다는데요. 어디서요? 뭔가 어디선가 했대요. 아니 자기 유튜브에서 한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맞죠? 예, 뭐 혼자서 했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구석 1년에서 했습니다. 그건 해설위원으로 앉혀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 열심히 전 국민이 하는데. 다 해설위원이죠. 자기 집에서 다들 해설하는 건데 본인도 자기 집에서 해설하는 걸 그냥 카메라를 들이댔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방송국에서 부른 게 아니니까. 저 자꾸 왜 부르세요? 이런 얘기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전직이니까 그래도. 한준희 해설위원도 뭐 웃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안컵을 중계를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언젠가 할 겁니다. 시청자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 분 모두. 자, 혹시 뉴스공장 나오고 나서 어디서 나오라는 데 없어요? 있어요. 어디요? 네, 그래도 곳곳에서 연락이 좀 오더라고요. 쉬냐? 그러면서. 뭐 논대매. 왜 저는 없죠? 아니, 해설위원으로, KBS 해설위원으로 여전히 계시긴 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계약이 돼 있다는 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또 연락이 올 길을 차단한 것 같아요. 그래, 그 말 하지 마시죠. 자, 백수 두 분과 함께. 예. 저도 어제 빨리 보고 자야지. 그래, 뉴스공장 진행하는데.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확 꺼버리려고 그러다가 네. 자야지 했는데 또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누웠다 다시 켜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이게 전문가들 견해가 궁금합니다. 선수들이 5일이나 쉬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 속도나 이렇게 굼뜨지? 느리지? 네, 그렇죠. 그랬죠. 네, 우리가 맞습니까? 이제 특히 어제 리바운드 볼이나 이른바 세컨드 볼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몸이 왜 무겁다 느껴지는 거죠? 이런 세컨드 볼 획득이 어려운 거는 지금 공장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쉬었나요? 네, 상대들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쉰 날이 물론 다른 팀보다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컨디션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는 좀 모호하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던 너무 한판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저는 일단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지난번 중국 경기를 거의 풀타임 가까이 뛰게 했잖아요. 예. 저는 그 여파가 분명히 느껴졌다고 봅니다. 네, 근데 네. 손흥민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도 가족사의 문제니까 사실 결혼식 문제 때문에 한국을 왔다가 간 것, 그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청용 선수를 바로 선발로 그렇게 기용을 했던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두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네. 필리핀전이나 키르기스탄전 이 조별리그를 치를 때 조금 더 로테이션의 폭을 좀 넓게 가동을 하면서 편하게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으면 그러면은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 중국전에 손흥민 선수도 좀 덜 쓸 수 있을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고서 우리가 지금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다면 저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별리그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로테이션을 돌렸던 포지션은 측면 수비수들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의 일률적인 지금 주전 멤버, 선발 멤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 가면 갈수록 조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필요 누적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은? 저는 지금 두 분이 현장에 없으니까 알 리가 없어요. 그래도 정확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컨디션 관리를 포함을 해서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오늘 약간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것은 어제 경기 보셨던 분들은 다 얘기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졌지만 잘 싸우면 젖잘싸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어제는 이겼지만 못 싸운 이모싸의 완전 경기였어요. 새로 나온 영어입니까? 그러니까 이겼지만 진짜 못 싸운 경기였죠. 이렇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좀 만들어봤습니다. 집에서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인상이라도 남길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장 큰 불만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와서도 그렇고 누군가 저에게 혹은 어제 경기를 본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벤투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는 조현우 골키퍼를 안 쓰고 김승규 선수를 쓰는 건 조현우 선수의 선방 능력에도 불구하고 김승규 선수가 후방 빌드업, 그러니까 발을 잘 쓰는 골키퍼라는 이유 때문에 뒤에서부터 패스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노이어가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후방 빌드업 같은 축구를 하겠다라고 그 축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지금 4경기 동안 그걸 축구를 보여줬냐는 거예요. 어제도 경기를 놓고 보면 그러면 그런 축구라도 하면서 자기 색깔의 어떤 축구를 하면서 경기 내용 그 결과가 좀 나오면 모르겠는데 내용도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걸 좀 기성용 선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성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고 한다면 빠진 거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누가 빠졌을 때 뭐 다른 어떤 플랜 B라든지. 예. 기성용 선수가 빠진 건 손실이 크긴 하죠. 네, 제가 봤을 때도 기성용 그러면 선수 이쪽은 공격이고 변론을 좀 해주세요. 변론이요. 저도 뭐 변론까지는 아니고 그냥 실태 분석을 하자면 기성용 선수 빠진 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좌우 크로스의 좀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 좌우 크로스의 정확도는 또 그에 비해서는 너무 더 떨어졌어요. 물론 결정적인 것을 이용 선수가 2방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2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수히 또 빗나가는 크로스를 많이 봤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이 좌우 윙백의 공격 가담이 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빠른 템포로 롱패스를 정확하게 후방에서부터 전달해 줄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이 바로 기성용 선수의 역할 아니었나. 그래서 이미 부상으로 아쉽게 떠나간 선수에 관해서 뭐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기성용 선수의 공백이 또 느껴졌던 한 판이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필드에서 리더가 없구나. 맞아요. 예, 누군가가 지휘하고 템포를 조절하고 그런 사람이 없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방에만 있다 보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기성용 선수의 능력을 떠나서 이 리더가 없다.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구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성용 선수의 강점은 패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황인범 선수가 대체하긴 했는데 황인범 선수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전진 패스 같은 건 잘하지만 노련하게 팀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뒤에서 전체를 다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빠졌을 때 플랜 B가 지금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발과 포함을 해서 포메이션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지금 한국을 오갔고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업과 포메이션을 고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욕 그만하시고요. 알겠고요. 다 알겠고요. 자, 바레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그 점유율도 높긴 했지만 네네.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했어야 하는가 하는 불만을 다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다음 카타르는 지금까지 아시안컵에서 드러난 전력만으로 보자면 최강 아닙니까? 예, 뭐 최강이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 이란 수는 빼고 있지만 중동에서는 최강 아닙니까? 네, 최강 그렇죠. 네. 이란 급의 전력을 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10득점 무실점으로 이제 전승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좀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이라크에게 또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은 전체적으로 11득점 무실점인데 그 경기까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저도 그 경기를 가물가물하죠. 봤기 때문에 모두가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왜냐하면 축구는 라이브로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네. 카타르 같은 경우는 특히 여태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팀들과 가장 다른 것이 지금 우리가 조별리그 상대했던 세 팀 그리고 바레인까지도 사실은 최전방 공격수들의 능력에는 좀 결함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상대 공격수가 약한 것에 덕을 좀 봤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카타르서부터는 최전방이 강합니다. 최전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아 선수도 있지 수비 않습니까? 실책 같은 부분이 이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중에 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2명이 못 나옵니다. 중앙 아이고, 미드필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왼쪽 백하고 중앙 미드필더 못 나오는데. 짬통이네요.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자, 경기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네, 어제 경기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 좀 부진하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황희찬 선수가 자신감을 좀 찾았던 거는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공격이나 플레이가 황의조나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분산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자신감을 얻게. 살아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움직임이 제일 좋았던 거 아닙니까 어제? 네. 어제는 사실
교체돼서 나갔을 때 오히려 좀 아쉬웠어요. 더 놔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제는 또 이승우 선수가 이제 처음 경기를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팀이 좀 리플레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이승우 선수도 제가 봐서는 일을 안 먹고 리플레시가 아니고 뛰더라고요. 리프레시. 아 예. 불러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발음까지. L과 R을 구분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L로?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또 어떤 가능성이나 변화의 지점을 또 가졌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이번 대회처럼 수비수가 공격수보다 누적으로 골을 넣는 게 더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다 수비수 세 골이나 김민재 선수 2골에다가 김진수 선수 또 결정적인 또 결승골. 세 골 넣었잖아요. 우리가 넣은 골 중에 PK를 제외하면 수비수가 넣은 골이 더 많아요. 네, 그것은 이제 황의조 선수가 지금 약간 구조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황의조 선수의 고립은 우리의 전체적인 스타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성용 선수까지 이제 또 빠지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이청용 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 많이 의지하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미드필드 역할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청용 선수는 거의 수비형 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가고 손흥민 선수도 이청용 선수의 버금가는 낮은 지역까지 내려가서 빌드업을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황의조 선수 근방에서 뭔가 황의조 선수를 도와주는 선수가 또 부족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스타일적인 문제에서도 황의조의 고립 문제가 또 야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시간은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 얘기 짧게 해볼게요. 베트남이 일본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트남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이 사우디전처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역시 베트남은 정말 전광석화 같은 역습에 의한 일본의 뒷공간 공략.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지금 베트남이 보여주는 강점은 베트남이 체격이 작아요. 근데 체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그 강한 모습 보여줬고 지난번 16강 경기도 끝까지 경기를 끌고 가면서 갔기 때문에 네. 일본에게 그렇게 연장 전략이라든지 일단은 실점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면 후반으로 가고 연장전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략으로 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네네. 아무리 우리가 베트남 네. 심정적으로 이길 바래도 전력이 밀리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예. 특히 베트남이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동북아 국가 강호들한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죠. 마지막으로 옛날하고 25초 남았는데 신태훈 감독님 또 물어보시나요? 해설 있잖아요. 다 좋은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좀 좋아지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발음을 약간 의식하는 것 아니, 같거든요.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요. 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 연락 주십시오, 감독님.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이라 티켓 끊어서 제가 옆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거기 김환 씨도 있는데 뭘 어딜 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좀 전달해 주세요. 내용을 못 알아듣겠다고. JTC 같았는데. 자, 한준희 방구석 해설위원.